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무승부 봤던 경기들 고배당만 가긴 좀 아쉬워서 프렌으로 잡고 갔습니다. 웨스트햄을 묶어 갈 게 없어서. 그래서 웨스트햄을 묶어간 메인은 적중을 했고 배당을 높여간 그 무승부 경기들은 볼로냐가 이기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다. 헤라클레스는 무가 떴지만 해서 어 그래도 4.2배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 오늘 7경기 내일 주말에는 워낙 경기가 많기 때문에 3월부터 K리그, J리그를 한다 했는데 아마 하더라도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아주 간단히. 더 데이터가 쌓여야 좀 더 부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아마 내일 하더라도 상성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성. 그래서 오늘 7경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발베이크하고 포르티나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베이크가 순위가 더 낮거든요. 포르티나보다. 일단 보면은 승점이 9점 차이 나고 득점만 보면은 발베이크가 앞섭니다. 포르티나보다. 근데 득실에서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거의 차이 안 나긴 해요. 한 4골 정도? 근데 어쨌든 득점은 발베이크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홈입니다. 홈. 포르티나가 원정에서 이제 승점이 없는 건 아닌데 승리가 적다 보니까 확실히 홈보다는 승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베이크가 홈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발베이크. 포르티나도 거의 없긴 한데 그나마 최근 수비 쪽에 한 명? 그 정도?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발베이크 입장에서는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상성에서도 홈에서는 좀 비벼볼 만하고 포르티나랑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결장자도 딱히 없고 그리고 최근에 발베이크가 좀 잘했죠. 4경기 3승 1무도 했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연승 중입니다. 브레다하고 빌럼 상대로 5득점 2득점 해서 2경기 무실점으로 그리고 컵대회를 빼면은 리그만 보면 3경기 무패예요. 홈. 그리고 최근에 트벤테한테 지긴 했지만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도 꽤 많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베이크가 홈이라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포르티나가 최근에 2경기 득점 없이 졌고 물론 상대가 아약스 알크마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원정에서의 그 실점률을 보면은 위트레이트 그때 깜짝 한번 잡은 것 빼고는 페노르트랑 비긴 것도 있고 홈에서 알크마르 잡은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발베이크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홈에 야구세를 봅니다. 야구세. 근데 이런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 둬야 돼요. 포르티나가 아무리 최근에 원정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위트레이트도 잡았었고 5골이나 넣으면서 그리고 최근 알크마르전도 결국엔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발베크가 브레다나 빌럼처럼 골을 많이 넣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전에 경기 보면 비겼던 경기들도 있으니까 지볼로하고 1대1로 비겼다든가 해서 승무 사이드 봅니다. 승무.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성도 반반이고 그리고 알크마르전도 나름 선전했다 보여집니다. 점유율이나 슈팅이 크게 밀린 게 아니라서 포르티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발베크의 3연승이 좀 빡셀 수도 있다 보여져요. 홈에서 이기면 3연승인데 포르티나는 오늘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이 유리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슈투트하고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넨이 올해 지금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 경기가 지금 34경기니까 한 11경기 남았거든요. 8점 차입니다. 레버쿠젠하고. 여기서 더 벌어지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슈투트가 최근에 뮌헨을 잡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거의 뭐 10연패 이상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긴 게 그 연패를 깬 거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득실도 뮌헨이 워낙 좋거든요. 10점대 실점 19점, 그리고 득점도 69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슈투트가 실점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슈투트가 믿을 거는 이제 홈 성적인데, 뮌헨이 그렇다고 뭐 홈 원정 차이가 있느냐? 물론 있죠. 홈에서 11승 1무로 무패니까. 근데 원정도 1입니다. 그 승점이 7승 3무 1패로. 그래서 뭐 결장자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흐름으로는 슈투트가 좀 빡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슈투트는 크게 결장자가 없긴 하거든요.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뮌헨도 보면은 조슈아 키미랑 우파메카노가 지금 이 둘 말고는, 이 둘도 완전 부상이라고 보기엔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최근 부상이 없는 슈투트가 살짝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결장자 부분은 슈투트의 그냥 야구세 정도. 근데 이제 요새 슈투트의 그 경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뭐 볼프스한테도 지고 호펜하임 원정도 비기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챔스에서도 성적이 뭐 파리한테 4실점이나 했고, 그리고 리그 컵 대회 보더라도 물론 홈에서 뭐 잘 이기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득점을 많이 못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득점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살짝 득점력이 좀 떨어진 거. 근데 이제 뮌헨은 지난번 프랑크전까지 4대0으로 이기면서 뭐 챔스 비긴 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독일 팀인 이제 레버쿠젠을 만나게 돼서 그것도 볼만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에 그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마인츠 원정에서 패배한 이후에 올해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리그 경기 무승부도 한 번밖에 없어요. 레버쿠젠 결국엔 한 골 차든, 홀슈타인전도 뭐 4대0에서 4대3이었나? 프라이도 한 골 차. 그러니까 은근히 볼프스도 한 골 차. 뭔가 시원하게 이길 때는 뭐 5대0, 4대0, 뭐 3대0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원정에서는 한 골 차 승부? 좀 홈보다는 좀 힘겹게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슈투트 홈인데 아무리 뮌헨이 잘 나가더라도 쉽게 이기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뮌헨 승은 봅니다. 뮌헨 승은 보는데 마엔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언어보도 3.5를 줘가지고 하필 뮌헨이 원정에서 득점이 최근에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홈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원정에서 보면 셀틱도 2골, 프라이 2골. 예전에 이제 샤흐타르 뭐 중립 경기 5골인데 그거 작년이었고, 페예노르트 원정 무득점이었죠. 마인츠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죠. 메넨글라도 한 골. 그래서 뮌헨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언더를 가자니 얼마든지 골을 넣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언더 가기에는 또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오버 가자니 원정 득점력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그냥 뮌헨 승만 보고,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슈투트가 최근에 지더라도 뭐 마인츠전 빼면은 얘네도 한 골차, 거의 대부분 한 골차예요. 졌던 경기들이. 근데 졌던 경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뮌헨 승에 뭐 고배당은 핸디무 정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피오렌티나하고 레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피오렌티나 레체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7경기니까 반 살짝 안 되게. 자, 피오렌티나가 지금 7인데 레체가 강등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엠폴리하고 4점 차라서.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서 득점력이 가장 안 좋아요. 18점. 유일하게 10점대의 득점력이고, 뭐 최다 실점 팀은 아닙니다. 엘라스 베로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득점이 워낙 안 좋아서 피오렌티나하고 득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오렌티나 홈인데 그나마 피오렌티나가 홈 성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레체는
홈이나 원정이나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지금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도 있고 그때 야신 아들리도 계속 부상 중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좀 애매하고 거기다 이 공격의 구드문드손이 일단 계속 장기 부상이고 모이스킨하고 그리고 안드레아 콜파니 얘네도 지금 부상 약간 의심이라서 이 지금 안 그래도 경고 누적에 뭐 미드필더에도 부상으로 못 나왔던 선수에 지금 공격까지 이러면은 모이스킨이 15골로 팀의 대부분 골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피오렌티나가 은근 홈에서 레체한테 좀 강하지 못해요. 최근에 홈에서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피오렌티나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안 좋았던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뭐 7경기 이기지 못하고 뭐 퇴장당한 토리노 상대로 비기고 몬차 원정에서 못 이기고 그런데 뭐 라치오, 제누아, 인테르 잡으면서 3연승도 했었다가 다시 또 인테르 그리고 홈에서 코모한테 득점 없었죠. 지난번 최다 실점팀인 엘라스 베로나한테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경기째 득점이 없어요. 아마 그때 베로나 전에 모이스킨이 안 나왔나? 잠깐만요. 모이스킨이 나와서 교체가 됐는데 와, 이 정도면은 사실 피오렌티나는 가기가 좀 빡셉니다. 물론 이제 극장골로 지긴 했지만 슈팅도 압도하지 못했어요. 8대7. 그리고 레체가 요새 은근히 좀 실점을 좀 많이 안 하거든요. 뭐 가끔씩 뭐 칼리알리나 인테르한테 4실점씩 하긴 했습니다만 요새 볼로냐, 몬차, 우디네세까지 3경기에 딱 한 골만 먹혔기 때문에 파르마전까지 하면은 4경기 2골.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홈이고 3연패 중이라 4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공격진의 이 결장 여부 저게 결장으로 이어진다면은 사실 이기기가 조금 빡세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비 쪽이나 다른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뭐 루카스 벨트란 공격 자원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배당 대비로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득실을 보면은 홈에서 그래도 코모 2골, 뭐 제누아 1골. 이게 괜히 언더 갔다가 오버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오렌티나가 안 좋긴 한데 레체가 이제 득점이 꼴찌 팀이기 때문에 원정이나 홈이나 득점력이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 그래도 2경기 무득점하는 피오렌티나를 좀 더 믿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홈이라서. 원정이면 사실 피오렌티나 못 갈 텐데 홈이라서 레체도 3경기째 득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코모한테 지긴 했지만 인테르나 제누아 상대로도 득점을 해서 이겼던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배당도 1.6이면 가볼만하다. 피오렌티나 승 봅니다. 마에는 못 갈지언 마에는 못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것도 공격의 결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가까스로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마엔보다는 이것도 핸디문 쪽을 노리는 게 왜냐 레체가 최근에 실점이 좀 적어서 아니면 뭐 대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인테르 도움에서 3대0으로 최근에 이겼어가지고 공격진만 다 나온다면은 그래도 피오렌티나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해서 피오렌티나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S 모나코하고 랭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성을 좀 볼게요. 모나코가 랭스 상대로 홈에서 참 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불리하고 최근에 3연패 중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 컵대회 이긴 이후에 지금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조금 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레체의 결장자를 안 봤는데 공격에 한 명 결장이 있긴 합니다. 얘도 4골 이어시니까 비중이 낮진 않아요. 완전 결장입니다. 그 선수는. 자, 그리고 모나코가 지금 5위인데
득점은 당연히 랭스보다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실점도 크게 차이 없어서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득점 부분에서. 그리고 홈입니다. 홈. 모나코가 홈에서 8승 2무 2패. 랭스의 원정 성적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골로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랭스 쪽이 오히려 지난번 스타드랜전에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의 비중이 낮은 선수 1명 퇴장과 수비 쪽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선수 1명, 2명 퇴장.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도. 근데 득점력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좀 빡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나코가 챔스 벤피카하고 경기에서 결국엔 홈에서 지고 원정 가서 빅에서 떨어졌거든요.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도 리그 순위는 5위이기 때문에 릴하고 1점 차고 니스하고 3점 차라 뭐 3위까지 진입하는데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새 홈에서 보면 득점력이 좀 괜찮습니다. 실점은 좀 있을지언정 스타드렌 3득점, 오세르 4득점, 낭트 7득점에서 최근에 거의 다 오버입니다. 모나코. 그리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로 보면은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작년 11월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13경기째 승리가 없을 거예요. 리그만 보면. 12경기인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가 있긴 합니다. 뭐 파리라든가 홈에서 모나코전, 원정 스트라스. 근데 최근에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컵대회 양재전 비기면서 뭐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리그만 놓고 보면 리옹 무득점, 앙제전 무득점, 스타드렌 원정 무득점. 3경기 무득점입니다. 그전에도 득점력은 좋지 않았어요. 많이 넣어야 뭐 2골 넣은 경기도 거의 손에 꼽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나코가 지난번 릴 원정 가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득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땐 모나코 승 봐야죠. 근데 이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사실 1.3 받으면은 아무리 모나코가 좋고 해 보여도 모나코도 예전에 홈에서 막 이겨야 될 경기들 못 이기고 그랬습니다. 오세르한테도 역전승을 했던 상황이고 4대2. 그러니까 은근히 실점이 좀 있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또 상성에서 하필 또 랭스한테 또 불리하다 했었죠. 그래서 랭스가 요새 폼이 안 좋고 뭐 득점력 저조하고 한데 상성 걸리고 모나코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언오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렇게 승을 가고 싶으면 랭스가 그래도 리옹전 뭐 몇 경기 빼고는 비기거나 아니면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아서 뭐 핸디무를 노리시든, 저는 언오버로 봤을 때 모나코의 득점력이면은 오버를 노려야 되는 게 맞는데 3.5라도 근데 랭스가 워낙 최근에 득점이 저조하고 강팀 상대로는 오히려 언더났던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고민이 되네. 오세르 스타드렌 순위를 봐야겠는데 스타드렌하고 오세르가 랭스보다는 그래도 살짝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마헨이 가능할까 모나코가? 일단 모나코의 공격 쪽 보면은 확실히 골을 넣을 선수들이 많긴 한데 랭스도 일본인 선수 2명이 있고 이거는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네요. 저는 그냥 요 핸디무만 보겠습니다. 핸디무. 모나코 랭스는 핸디무만 볼게요. 핸디무 보고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너무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네요. 자, 그 다음 셰필드 웬즈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는 13위 그리고 썬더랜드가 4위인데 일단 득실을 보면은 실점이 좀 많아요. 셰필드 웬즈가 50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고
득점은 얼비슷합니다. 썬더랜드하고 4골 차밖에 안 나는데 실점에서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좋고, 일단 뭐 썬더랜드는 아시다시피 원래 홈 무패였는데 한번 졌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무패팀은 번니밖에 안 남았습니다. 홈. 근데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원정에서도 썬더랜드는 성적이 좋거든요. 홈의 셰필드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쪽이 수비에 여전히 부상 1명, 그리고 공격에 질병 표시되어 있는 선수가 있는데 8골에 4헛이거든요. 이 선수가 결장하게 되면 그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썬더랜드는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장기 부상. 최근 부상이나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왠지 쪽이 결장으로 이어지면 타격이 있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성은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셰필드 왠지가 그전에는 홈에서 잘 안 졌어요. 뭐 5경기 무패도 하고 2승 3무. 그래서 그 무패 흐름이 최근 코번트리한테 깨졌고, 번리전 4실점. 그래서 최근 4경기 중 3번이나 졌기 때문에 스완지전 빼고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더보다는 확실히 오버가 살짝 더 많다. 이 정도고. 자, 썬더랜드 쪽으로 보면은 썬더랜드가 홈의 무패도 지난번 헐시티한테 지면서 깨졌고, 원정에서도 성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리즈한테 지면서 그 3경기 무패 흐름도 끊겼고, 그래서 최근 썬더랜드가 한 9경기 무패였거든요. 무가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최근에 2번 지면서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헐시티전 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리즈전도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썬더랜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연패 중인, 그러니까 둘 다 연패예요. 연패. 근데 셰필드 왠지보다는 득점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괜찮은 썬더랜드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원정이라도, 근데 셰필드도 홈에서 득점력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둘 다 다득점을 원하면 오버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홈에서 1대1 무승부가 은근 몇 번이 있었습니다. 셰필드 왠지가. 그리고 썬더랜드도 원정이 확실히 홈보다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원정 번리전 비겼다든가 뭐 미들즈부로 3대2. 그래서 언어보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저는 썬더랜드 승부 쪽으로 봐요. 썬더랜드 승을 한 6, 무승부를 4 정도.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줄자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바야돌리드하고 라스팔마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유일하게 10점대의 득점력 16점으로 최소 득점팀. 그리고 실점도 최다 59실점. 그래서 꼴찌의 최소 최다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라스팔마스도 강등권인 발렌시아하고 승점이 같긴 하지만 득실에서 살짝 앞서고 있고, 그리고 득점 차이도 좀 나고 실점도 적기 때문에 바이돌리드는 홈에서도 성적이 꼴찌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돌리드. 그리고 지난번 빌바오전 퇴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 1명 퇴장. 그래서 결정자는 그거 말고 크게 없긴 해요. 오히려 라스팔마스도 보면은 공격 쪽의 질병으로 못 나오는 선수, 그러니까 20번인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 1명이랑 그리고 수비 쪽의 수아레즈, 경고누죠. 요 2명. 뭐 바이돌리드는 1명 퇴장으로 못 나오니까 뭐 라스팔마스가 살짝 손해긴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득점력 보면은 뭐 공격에 1명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득점력은 라스팔마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야돌리드의 상성, 라스팔마스 상대로 홈에서 은근히 좀 여러 번 잡았는데 최근 상황은 1대1이에요. 1대1. 그리고 바야돌리드가 지금 워낙 연패 중이고 6연패. 그리고 실점을 좀 많이 해요. 뭐 3실점, 5실점, 4실점, 7실점. 그래서 요새 실점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다 실점이고, 예전엔 그래도 홈에서 빌바오랑 비기고
뭐 발렌시아나 베티스도 잡았던 바이오돌리드인데 요새 무도 거의 없어요. 무 자체가 원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돌리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라스팔마스도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오돌리드보다 승리했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요. 바이오돌리드는 베티스전을 이겼기 때문에 리그로만 보면 6경기째 6연패인데 라스팔마스는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1무 6패. 중간에 한번 오사수나 비겼기 때문에. 근데 얘네도 보면은 지금 4연패 중이고 예전엔 바르샤 원정도 잡고 뭐 라요 원정, 발렌시아 원정에서 잘 잡았거든요. 근데 요새 레알, 뭐 지로나 그리고 마요르카 다 이제 실점을 많이 했고 지난번 바르샤까지. 근데 확실히 바야돌리드보다는 득점력이 좀 좋다는 게 그래도 마요르카, 비아레알, 지로나, 오사수나, 레알 꾸준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1득점씩. 근데 바야돌리드는 중간중간 무득점이 껴있으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득점력으로 보면은 라스팔마스가 살짝 우세가 있지 않나. 근데 요 경기도 라스팔마스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득점력으로만 보고 가기에는 라스팔마스도 뭐 2득점 이상을 했던 경기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발렌시아나 뭐 라요, 뭐 바르샤. 근데 최근에는 1득 이상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득점력 그래도 예전에 넣었던 상황들. 근데 바이오돌리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발렌시아나 베티스 상대 뭐 빌바오하고도 비겼던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예전에 라스팔마스 원정도 한 골을 넣었었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뭔가 라스팔마스 승가기에는 둘 다 연패는 끊으면서 뭔가 무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스팔마스가 뭐 결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결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승을 좀 더 보려 했는데 요거는 좀 무에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돌리드 홈이라서. 아마 라스팔마스 홈이었으면 배당도 라스팔마스가 훨씬 더 적게 받았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무 보겠습니다. 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요 경기는 컵 대회입니다. FA컵 에스턴하고 카디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6강이거든요. 지금 16팀이 정해졌는데 프레스턴 번니, 에스턴 카디프, 노팅엄 윕스위치, 맨유 풀럼, 뉴캐슬 브라이튼, 본머스 울버햄튼, 맨시티 플리머스, 크리스털 미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에스턴 홈에서 워낙 강하죠. 지금 에스턴이 다 대부분 기존 부상자들일 겁니다. 근데 주전키퍼가 지금 부상이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거 말고는 최근 부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기존 부상자들이어서. 근데 카디프도 주전키퍼가 부상 중입니다. 그래서 서브가 뛰고 있고 공격의 부상도 최근 부상은 아니라 둘 다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상성에서 에스턴이 카디프한테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전적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리고 에스턴이 요새 뭐 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첼시, 리버풀, 토트넘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턴이 아마 홈 1패일 거예요. 1패 리그에서. 근데 원정은 홈보다는 좋지 않죠. 지난번 크리스탈전도 4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원정과 확실히 다릅니다. 홈은. 그리고 FA컵도 토트넘을 잡고 올라왔고 카디프는 스토크를 잡고 올라왔는데 연장의 승부 차이까지 가서 잡고 올라왔던 상황이고 요새 카디프가 잘 안 지긴 합니다. 패배 자체가 많진 않아요. 최근 리즈한테 7실점 한 거랑 포츠머스 2대1로 진 것 빼고는 패배가 많진 않은데 단점이 무가 좀 많습니다. 거의 한 7번이나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스토커전 3실점이 있긴 하지만 3득점이 있긴 하지만 보통 리그에서 보면은 최근에도 거의 한 골밖에 못 넣고 있고 4경기 연속 가끔씩 뭐 2득점 3득점 하는데 한 골 넣은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상대는 에스턴 홈에서 아주 막강한 에스턴이기 때문에 에스턴이 뭐 공격에 와킨스나 뭐 로저스가 빠지면 몰라요. 근데 얘네도 다 그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만 크게 뭐 안 된다면은 왜냐면 에스턴이 다음 일정이 클럽 브리에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 챔스.
그래서 그거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판이면 모르겠는데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서 막 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 FA컵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16강까지 올라온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카디프가 뭐 변수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기는 것까지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요것도 모나코하고 비슷하게 배당이 너무 낮거든요. 에스턴 승이 1.1밖에 안 됩니다. 1.13, 1.2도 안 돼요. 1.5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인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카디프가 셰필드 유나이트도 잡고 올라왔고 스토크 뭐 3실점 하긴 했지만 결국엔 최근에 리즈 7실점 말고는 대부분 뭐 실점도 거의 뭐 한 골 차도 아니거든요. 무승부가 많아서. 근데 에스턴이 과연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느냐? 홈인데. 왜냐면 에스턴도 보면은 쭉 보면은 꾸준하게 실점했거든요. 뭐 2대1, 2대2, 1대1, 2대1. 그러니까 무실점 했던 경기가 에스턴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이제 사우스햄튼전 1대0. 그 말은 뭐다? 승 가기에는 좀 빡세죠, 배당이. 근데 마인도 불확실해. 그러면 언오버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3.5를 줬습니다. 언오버를. 2.5면 바로 이제 오버 가면 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3.5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카디프 아까 결장자를 한번 더 보고 에스턴이 근데 기존의 부상자들도 이게 있던 상황이었어 가지고 이게 2.5면 딱 오버 가면 되는데 뭔가 3.5는 오버 가기가 좀 빡세단 말이죠. 왜냐면 에스턴이 홈에서 3대1보단 2대1 스코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카디프가 골을 많이 못 넣다 보니까 오버 날리면 사실 에스턴이 3골은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상대가 상대인지라 카디프 정도면 3골 때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카디프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카디프의 위치를 한번 보고 카디프가 지금 19인데 실점이 55실점? 잠깐만, 55실점이면 최근에 원정에서 미럴전도 2실점, 스토크 3실점, 그리고 미들즈브로, 옥스퍼드. 요거는 오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버를. 그래도 카디프 오버가 날려면 일단 카디프가 무득점을 하면 안 됩니다. 에스턴이 막 4대0, 5대0까지 힘들 것 같고 일단 한 골 넣어주고 2골 넣어주면 더 좋고 에스턴이 최소 이제 2~3골 넣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버 보고 그래도 승마행까지 볼게요. 이게 오버 보는 입장이 3대1 스코어를 좀 보는 입장이라 뭐 3대2까지 그래서 2대1 스코어는 별로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승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승마행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버를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버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 승마행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체적으로 배당 높은 쪽으로 건드려야 되지 않나. 어제는 볼로냐 프렌이 이제 원래 저거 마엔이었거든요. 근데 프렌으로 바뀐 거고 오늘 뭐 프렌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발베이크 포르티나도 좀 애매하고 바이오돌리드 라스팔마스도 살짝 라스팔마스가 좀 더 좋아 보이니까 뭔가 프렌 가이가 좀 조심스럽네요. 어제는 뭔가 그래도
홈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인 것 같아서 갔던 거라서 오늘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에 경기 많으니까 일단 내일 경기 한 번만 봐볼까요? 내일 뭐 많네. 낮 경기도 한 20경기? 뭐 20, 거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녁 경기도 보면은 한 30경기 넘는 것 같고, 내일 오늘 뭐 별로다 싶으면 내일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 예, 커피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님 계셨군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뭐 하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방종을 하는 걸로. 왜냐 오늘 좀 빨리 왔거든요. 아까 낮에 호주 축구 잠깐 했다가 경기 결과 보고 이건 아니다. 호주 축구 괜히 했다. 괜히 분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뭐 몇 명 보긴 했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일단 다시 보기는 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